김도의 대리뺑소니 사건 피의자로 강승우 씨가 지목되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왔습니다. 사무실 전체가 술렁이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승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런 일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보세요? 오성 씨. 응, 미란아, 걱정하지 마. 내가 모든 걸 정리해 줄게. 정말 우리 승우를 구할 수 있나요? 당연하지. 내 아들인데. 오성의 내 아들이라는 말에 미란의 가슴이 뜨겁게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황기찬이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잖아요. 미란아, 내가 누군지 잊었어? 나 정호성이야. 오성의 목소리에는 투자의 제왕다운 절대적인 자신감이 번져 있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황기찬은 지옥을 보게 될 거야. 감히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대가가 뭔지 똑똑히 알게 해주지. 오늘은 억울하게 끌려가는 승우를 지켜본 오성이 분노와 부성애를 주체하지 못하고 드디어 승우가 자신의 친아들임을 밝히며 황기찬에게 아들을 건드린 대가가 무엇인지 피도 눈물도 없는 응징을 예고하는 통쾌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드라마 보따리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후 평소처럼 차분히 책상 앞에 앉아 기획안을 검토하던 승우. 점심이 끝나고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강승우 대리님 바쁘세요? 이 자료 좀 확인해 주세요. 동료가 건네는 서류를 승우는 환하게 웃으며 받아들였습니다. 네,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쾅!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형사 2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순식간에 얼어붙는 공기, 긴장으로 굳어버린 동료들의 시선. 강승우 씨 맞습니까? 형사의 싸늘한 목소리가 사무실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네, 그런데 무슨 일입니까? 당황한 승우의 대답에 형사가 던진 말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김도의 대리뺑소니 사건 피의자로 강승우 씨가 지목되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왔습니다. 사무실 전체가 술렁이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승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런 일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형사는 이미 냉정하게 수갑을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수사에 협조해 주시죠. 찰칵! 차디찬 수갑이 승우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사무실은 경악과 충격으로 휩싸였습니다. 모든 동료들의 시선이 범죄자 취급을 당한 승우에게 꽂혔습니다. 같은 시각 DH홀딩스. 오성은 도윤과 함께 투자 미팅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약이 이어지며 분위기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도윤아, 오늘 미팅도 잘 됐어. 제인 씨 덕분이 크지. 네, 삼촌. 이번 건으로 황기찬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을 겁니다. 두 사람이 환하게 웃으며 걷던 순간 갑자기 오성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로비 한쪽 경찰들이 한 남자를 강제로 끌어내고 있었습니다. 오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연행되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강승우였습니다. 승우야! 오성의 입에서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도윤 역시 충격에 휩싸여 승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미란이 비명처럼 울부짖으며 로비로 달려왔습니다. 강승우 대리! 우리 승우야! 눈물과 절망으로 가득한 미란은 경찰에게 달려들었지만 차갑게 제지당했습니다. 강미란 상무님 진정하십시오. 수사에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순간 오성이 분노로 폭발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그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메아리 쳤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 시선을 모았습니다. 오성의 눈빛이 분노로 번쩍이며 외쳤습니다. 우리 도희를 죽인 진짜 범인이 누군지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순간 로비는 충격과 긴장으로 휩싸였습니다. 이미 DH홀딩스는 도희 사건의 통화 녹음 파일까지 쥐고 있었던 상황. 이제 거대한 진실이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삼촌, 진정하세요. 도윤이 다급히 오성을 붙잡았지만 오성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오성 씨, 제발 마음을 가라앉혀요. 미란이 떨리는 손으로 오성의 팔을 붙잡았지만 오성은 그 손마저 거칠게 뿌리치며 로비를 뒤흔드는 외침을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진정을 해? 승우가 내 아들인데 어찌 가만히 있냐고. 순간 로비가 얼어붙었습니다. 직원들의 눈이 휘둥그레지고 도윤은 말을 잇지 못한 채 경악했습니다. 특히 제인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삼촌 지금 강승우 대리를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고 오성은 자신이 무슨 말을 내뱉었는지 깨달으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숨겨왔던 비밀 분노에 휩쓸려 끝내 폭발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오성은 말문이 막힌 채 더듬거렸고 미라는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도 숨길 수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승우를 태우고 떠나갔습니다. 오성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부성애와 분노가 뒤엉켜 타올랐습니다. 그의 주먹이 하얗게 쥐어지며 떨리고 있었습니다. 로비 전체가 무거운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모든 시선이 정오성에게 꽂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성은 깊은 숨을 내쉬며 고백했습니다. 그래 맞아. 승우는 내 친아들이야. 제이는 충격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고 도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간 로비는 폭탄이 터진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 고모의 아들이라 믿어왔던 승우가 사실은 DH홀딩스 대표 정호성의 친아들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 제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물었습니다. 그럼 정말 대표님이 승우의 친아버지라는 말씀이세요? 하지만 미라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오성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벌써 28년 전 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깊은 상처와 회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나는 미란이와 사랑에 빠졌지. 하지만 그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고 미란이는 대기업 회장의 딸이었다. 그 순간 미란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보였던 냉혹한 표정이 아직도 생생히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미란이 아버지는 극심하게 반대했어. 가진 게 다른 남자와는 절대 안 된다며 우리를 무참히 갈라놨지. 오성의 눈빛이 잠시 멀어졌습니다. 결국 미란이는 아버지 뜻대로 나를 버렸어. 나는 상처를 안고 모든 걸 잃은 채 떠났고 숨죽인 제인과 도윤은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그 상처와 분노로 난 끝내 성공했고 DH홀딩스를 만들었어. 오성의 목소리가 점점 격해졌습니다. 그리고 28년 만에 첫사랑 미란이를 다시 만나게 된 거야. 미란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린 듯 절망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오성씨.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 속에서 숨겨둔 진실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어렸어요. 아버지가 당신을 쫓아낸 뒤에야 아이를 가진 걸 알았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오성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승우가 내 아들이라는 사실 나도 최근에야 알았어. 처음엔 그냥 외면하려 했지. 미란이 네가 혼자 감당한 거니까 모른 척하려 했어.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도 부성애가 있더라고. 내 아들이 억울하게 수갑차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니까 피가 끓어오르더라. 나도 모르게 입에서 진실이 터져버렸어. 제인과 도윤은 충격으로 숨을 죽였습니다. 승우는 아직도 몰라. 자기 친아버지가 누군지. 미란이 흐느끼며 덧붙였습니다. 그 순간 오성의 얼굴이 강철처럼 굳어졌습니다. 내 아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 그의 목소리는 깊은 결의로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들을 위해, 미란이를 위해 참았지. 하지만 이제 내 친아들까지 건드렸으니 끝이야. 오성이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며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여기다 있어. 황기찬과 세리가 도희를 죽였다는 증거. 그리고 내 아들에게 누명을 씌우려 한 음모. 썩을 귀찬놈, 썩을 세리년 절대 용서 못해. 제인과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드디어 28년간 봉인됐던 진실이 드러나며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경찰서 유치장. 차가운 쇠창살 사이로 붉은 석양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승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살인자가 된 거지? 절망과 억울함이 뒤섞인 그의 눈가에 서서히 눈물이 고였습니다. 누명을 벗기 전까지 이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는 거냐고 억울해. 승우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절망 속에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단지 평범하게 일하는 회사원이었을 뿐 도희 누나와는 회사에서 마주칠 때 간단히 인사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녀를 해칠 이유가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쇠창살은 그의 항변을 비웃듯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간수가 무심히 지나가자 승우는 필사적으로 창살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저 정말 억울합니다. 김도의 누나와 아무 관련도 없어요. 그러나 간수는 고개를 젓고는 무심히 지나쳐갔습니다.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승우는 절망감에 무너져 다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같은 시각 DH홀딩스 본사. 정호성은 거대한 책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눈앞의 서류는 단 한 줄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승우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이제는 폭발 직전까지 치솟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오늘 회의 일정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두 취소해. 당분간 모든 일정 다 없애. 오성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낮고 무겁게 울렸습니다. 비서실장이 순간 눈을 크게 떴습니다. 평생 회사밖에 모르던 사장이 이런 태도를 보이다니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조심스레 묻는 비서실장.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그때 오성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 아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어. 비서실장은 충격에 얼어붙었습니다. 대표님에게 아들이 있었다니? 오성은 단호한 표정으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속에는 낡은 주소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원양어선 막노동 시절부터 지금의 DH홀딩스를 일으키기까지 함께 온 평생의 동지들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성의 손가락이 멈춘 곳은 단 한 사람. 민식. 원양어선 시절부터 함께했고 지금은 경찰청 광역수사대의 베테랑 형사로 성장한 남자. 의리 하나로 세상을 살아온 사나이. 오성은 망설임 없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익숙한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성아, 무슨 일이냐? 오성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민식이 형, 이번엔 의리로만 끝날 일이 아니야. 내 아들을 구해야 해. 이 순간 억울하게 누명 쓴 승우를 구하기 위한 의리와 부성애의 반격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식이 형님, 나야, 오성이야. 전화기 너머 민식의 얼굴에 순간 반가운 미소가 스쳤지만 오성의 목소리에 깔린 묵직한 기운을 느끼자 곧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오성아, 오랜만이네. 그런데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그 순간 오성의 목소리가 폭발하듯 울려 퍼졌습니다. 형님, 큰일이야. 내 아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어. 제발 도와줘. 민식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이라고? 언제부터 아들이 있었어? 이제는 숨기지 않을 거야. YL그룹 강승우, 대리, 그 아이가 내 친아들이야. 오성의 고백은 거대한 벼락처럼 떨어졌습니다. 왕식은 충격을 받았지만 오성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부성애와 절박함은 거짓일 수 없었습니다. 미란이가 알려준 거야. 아직 얼마 안 됐지만 이제 확실히 알았어. 내 핏줄, 내 아들이야. 오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닌 결이었습니다. 승우는 무죄야. 그런데 황기찬이 내 아들에게 죄를 덮어씌우고 있어. 도희를 죽이고 이제는 내 아들까지 희생양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오성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민식은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황기찬 YL그룹 회장 그놈 말하는 거지. 그래. 그 썩을 그놈이야. 그 썩을 놈이 우리 모두를 가지고 놀고 있어. 하지만 끝났어. 오성의 눈빛이 불타올랐습니다. 증거는 있어? 있어. 그리고 앞으로 더 만들어낼 거야. 단 하나의 거짓도 없이 그 썩을 놈을 무너뜨릴 증거 말이야. 민식은 오성의 목소리 속에서 느껴지는 냉철한 각오에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알겠어. 내가 직접 움직여 볼게. 하지만 조심해라. 황기찬은 보통 상대가 아니잖아. 그러자 오성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형님도 알잖아. 나 정호성이 누군지. 투자계의 거물. 이제 그 타이틀은 의미 없어. 지금부터 나는 아버지로 싸우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강철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카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참았지. 하지만 내 친아들까지 건드렸어. 이젠 끝이야. 황기찬, 내가 직접 심판한다.
전화를 끄는 오성은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울 한강을 내려다보는 초고층 빌딩의 창밖. 붉은 석양 아래 번쩍이는 불빛들이 전쟁터처럼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성의 심장은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들을 위해, 정의를 위해. 마침내 정호성이 전쟁터로 뛰어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전쟁이야. 썩을 놈 황기찬 각오해라. 정호성의 낮고 단단한 독백이 대표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아버지의 사랑이 마침내 폭발적인 분노와 결의로 터져나온 순간이었습니다. 곧장 오성은 도윤을 데리고 대표실 뒤편의 비밀 자료실로 향했습니다. 얼굴 인식 후 두꺼운 철문을 열자 벽 전체를 가득 메운 수백 개의 서랍들이 드러났습니다. 책상 위로 쏟아지듯 쌓여가는 YL 그룹 관련 기밀 문서들. 그것은 단순한 자료가 아니라 황기찬을 무너뜨릴 치명적인 무기였습니다. 삼촌, 우리가 이렇게까지 모아놨다니. 도윤의 목소리가 경악과 존경으로 떨렸습니다. 오성은 파일을 하나씩 들춰보며 날카롭게 말했다. 이건 황기찬의 횡령 증거, 이건 도희를 죽인 뺑소니, 사건 증거. 하나라도 빠져선 안 돼. 오성의 손끝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붉은 포스트잇이 붙었고 그것은 마치 황기찬의 목줄을 조이는 표식 같았습니다. 투자란 게 뭔지 아니? 돈을 넣기 전에 상대의 모든 속살을 까발려야 하는 거야. 오성의 목소리에는 투작의 거물다운 카리스마와 동시에 아버지로서의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모든 분류가 끝나자 오성은 곧장 대표실로 돌아와 핵심 참모진을 불러 모았습니다. 홍보팀장, 법무팀장, 정보분석팀장이 숨을 죽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건 최고 기밀이다. 한마디라도 새어나가면 그 자리에서 끝장이야. 오성의 날 선 경고에 회의실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언론사 전부에 제보해라. 조선일보, 중앙일보, SBS, MBC, KBS 모두 동시에 터뜨려. 역대급 특종이라 해라. 홍보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적었습니다. 법무팀장이 나섰습니다. 대표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고발장과 증거자료 전부 제출하겠습니다. 그 순간 오성의 눈빛이 서서히 타올랐습니다.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도 숨길 이유도 없었습니다. 황기찬, 넌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거야. 오성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내 친아들까지 건드린 순간 넌 이미 끝장난 거라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마치 전쟁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긴장감이 회의실을 휘감았습니다. 정호성이 드디어 반격의 방아쇠를 당긴 순간이었습니다. 참모들은 오성의 결의에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며 숙연해졌습니다. 같은 시각 YL 그룹 회장실. 황기찬은 고급 가죽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강승우를 체포시키며 안도의 숨을 쉬었건만 정호성의 예상 밖의 움직임이 뇌리를 파고들며 그를 올감했습니다. 그 순간 강세리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기찬 씨, 큰일이에요. 정호성이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황기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직원들 사이에 소문이 돌고 있어요. 정호성이 여러 부서에 전화를 걸어서 자료를 싹 다 긁어가고 있대요. 회계자료, 인사서류 게다가 도의 사건 관련 프로젝트 자료까지. 황기찬이 벌떡 일어나며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뭐라고? 도의 사건까지 손을 대? 그의 눈빛에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정호성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악몽 같은 직감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세리, 당장 법무팀 불러. 우리도 방어 준비 들어가야 해. 목소리에는 평소의 여유 대신 공포에 가까운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그 시각 강미라는 거실에서 TV 뉴스를 보며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승우가 체포된 뒤 하루 종일 가슴이 철렁거려 단 한숨도 편히 잘 수 없었습니다. 그때 울리는 전화벨. 화면에 뜬 발신자는 정호성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오성씨. 미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미란아, 걱정 마. 내가 모든 걸 해결해 줄게. 나만 믿어. 오성의 목소리는 확신에 찬 결의로 가득했습니다. 정말 우리 승우를 구해낼 수 있어요? 당연하지. 내 아들이니까. 그 한마디에 미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황기찬이라는 썩을 놈. 그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미란아. 오성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울렸습니다. 내가 누군지 잊었어? 나는 정호성이야. 내일부터 환기차는 지옥을 맛보게 될 거야. 넌 구경이나 해. 같은 시각 DH홀딩스의 정보분석팀 사무실.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은 공간에서 팀원들이 환기찬의 흔적을 하나씩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환기찬의 해외 비밀 계좌 추적 완료됐습니다. 한 팀원이 흥분하며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호주은행 비밀 계좌에서 YL그룹 자금이 꾸준히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팀장의 눈빛이 번쩍했습니다. 좋아, 드디어 꼬리가 잡히는군. 잠시 후 또 다른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강세리 명의로 된 미국 페이퍼 컴퍼니도 발견했습니다. 이름은 H&K 컴퍼니. 최근 3년간 총 500억 원이 송금됐습니다. 순간 사무실이 술렁였습니다.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 국제금융범죄로 비화될 수 있는 환기찬과 강세리를 무너뜨릴 치명적 약점이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팀장이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습니다. 환기찬, 이제 네 발밑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겠지. 준비해라의 정호성이 움직였다는 건 곧 네 종말이 시작됐다는 뜻이야. 완벽하군, 이제 정말 끝이다. 정호성의 차가운 목소리가 밤하늘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수십 년간 억눌려온 분노와 진실을 쥔 그의 복수 계획이 드디어 실행 버튼을 누를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다음 날 오전, 환기찬은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이미 패인에 가까웠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잠 한숨 못 잔 얼굴, 깊게 팬 다크서클, 초조하게 떨리는 손끝. 어제 터진 정호성의 폭탄 선언이 아직도 그의 귓가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비서, 전무를 당장 불러와. 환기찬의 목소리는 평소의 위압 대신 공포가 묻어 있었습니다. 곧 헐레벌떡 뛰어들어온 이사 전무. 회장님, 이렇게 이른 아침에 무슨 일이십니까? 환기찬은 이를 악물고 명령했습니다. 정호성 그 자식 관련해서 어제 DH홀딩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파악해. 지금 당장. 그의 눈빛에는 불안과 초조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쌓아올린 YL그룹의 성벽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한 듯 했습니다. 같은 시간 YL그룹 디자인실. 강세리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손에 잡히는 게 없었습니다. 승우가 정호성의 친아들이라니 믿을 수 없어. 상상조차 못했던 충격적인 사실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울리는 전화벨. 강세리, 당장 회장실로 와. 환기찬의 목소리는 다급함을 넘어서 절망에 가까운 떨림이 배어 있었습니다. 세리는 서둘러 회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창밖을 바라보고 서 있는 환기찬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 강철 같던 그의 어깨가 지금은 무너진 산처럼 축 처져 있었습니다. 기찬 씨, 무슨 일이에요? 세리의 목소리에도 긴장과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복선과 또 다른 음모가 있을지 모른다는 긴장감. 시청자들은 다음 화에서는 또 무슨 일이 터질까? 하며 끝까지 눈을 뗄 수 없게 됩니다. 곧 이어서 바로 더 재미지는 드라마로 찾아뵙겠습니다. 꼭 시청해주세요. 드라마 보따리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